안녕하세요. 삼수선생 김로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고2 11월 모의평가 33번에서 37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이 상당히 좀 많이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총 5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언급한 내용, 다음 윗글을 보고 이렇게 가나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례에 적용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마지막 문제와 그래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고전적 무역 이론에서는 뭐가? 비교 우위론에서는 노동 생산성 또는 뭐다?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특화는 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는 것.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 보았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을 설명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고전적 무역 이론의 비교 우연이 가진 한계 나왔죠. 다음 두 번째 문단.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 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가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만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독점적 경제 시장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된 상품을 생산한다. 특징들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는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맞죠? 특성이 나왔죠. 다음 생산비용 관계, 산업에 의해 아직 이거 3개는 안 나왔어요. 다음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총 생산량으로 총 생산 비용을
나눔값. 이게 뭐라고요? 평균 생산 비용. 이게 된다는 거죠.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면 얘네 둘은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얘는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제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X축은 기업의 수 혹은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CC는 시장 내의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을 나타낸다.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의 균형점이 생산하며 이의 균형점이죠.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게 기업의 수.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정해져 있다는 것.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은 A1에서 A2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N1에 N2는 뭐예요? 기업수죠. 기업수가 증가하면 뭐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그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될 거다. 아까 그 식이 있었죠. 거기에 생산량이 감소하면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하니까. 이 식에서 그 다음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은 독점력이 약화된다.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독점력이 약화된다.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자연스럽게 하락이 될 것이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P1에서 P2도 자연스럽게 하락되고 시장에서 퇴출까지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신무록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 생각하였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그 식이 있으면 그다음 평균 생산 비용이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건 감소한다는 거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으로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는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후생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넉넉한 삶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소비자의 넉넉한 삶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삶의 질이 증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다양성 증가와 그 다음에 후생 증가 이거 두 개를 또 제시해 줬네요. 그럼 33번을 풀어보면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 관계 이거죠. 5.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얘는 안 나왔죠. 얘가 안 나오고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 이 내용이죠. 독점적 경제시장에서 나타나는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맞고요. 그 다음에 한계 아까 여기 나왔죠. 오. 자 그럼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달리 나에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나에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도 보자. 얘는 지금 뭐예요? 한쪽으로만 지금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수출의 방향을 표시했다니까. 그러면 얘는 특정한 그 자원이나 상품 같은 게 수출하는 뭐예요? 얘가 특화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과 관련도 있겠죠. 그러면 특화된 상품 얘는 대신 수출을 여기 둘 다 하고 있잖아요. 한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오 맞죠?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도 수출이 가능하니까. 가와 달리 2번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겠군.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발생하지 못해요. 5죠.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의 차이가 없다,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나와 달리 가에서는 이 앞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하여튼 앞에 보면은 그 노동 생산성과 그 보유 자원의 차이는 비교 우위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비교 우위론이 어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아닌가? 하여튼 있었는데 안 보이네. 자 이게 날아가가지고 아까 그래서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에 보유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통해 간접 생산하겠군.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않거나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무역을 통해 간접 생산. 이것도 무슨 내용이에요? 비교 우위론. 아까 거기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4번도 5, 3번도 5가 되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죠. 나와 달리 가에서는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 지금 이건 뭐예요?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상품을 수출하는 건 나 내용 아니에요? 나잖아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건 나. 이것도 지문에 있을 거예요. 지문에 보면 찾으면 차별화라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방금 다 지워져가지고 안 보이네. 하여튼 지문에 있는데 이거는 나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래가지고 틀렸습니다. 둘이 바뀌어야 돼요. 답은 5번. 자,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 완전 경제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기업의 시장 진출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시장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B.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의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공급자는 가격이 조절할 수 있다. 독점자는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예요. 그다음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1번 선지를 보면 기업은 뭐예요? 당연히 독점적 경제 시장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보자.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지만 판매되는 상품의 차별화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한다. 맞죠? 요 앞에 뭐라 했어요? 얘네는 다수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지만 얘네는 뭐라고요? 다수지만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은 연필보폐 만년필 등 차별된 상품이 필기구 시장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의 각각의 사례라 볼 수 있군. 맞죠? 동일한 상품과 차별된 상품 1번이나 2번 선지는 같은 말이에요. 3번 기획의 기업이 상품의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시장의 지배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러면
얘 기역은 독점력을 가지죠.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있었지? 독점적인 지위.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는 가진다 하죠. 그 다음에 그런 기역은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 B도 독점력을 가지니까 독점 시장. 그래서 독점. B와 유사하지만 맞죠? 기업은 시작 지배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군. 기역은 어떻다 했어요?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했죠? 여기 보면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지배력이 지배하는 기업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 매우 어렵다. 그럼 지배력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맞죠? 불안정과 그 다음에 지배력이 높은 거. 4번 기업에서 상품의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의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군. 그러면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이 결정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공급자에 의해서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가격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공급자죠. 이거는 지문을 안 읽고 이 문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기업에서 상품 가격의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는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기업에서는 맞죠. 기업에서 상품들은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맞죠? B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진입이 쉽지 않아서 형성되기 어렵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죠. 37번 문제. 니은이 일어났을 때 유사한 효과. 니은이 일어나는 건 뭐죠? 니은이 어디 있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 시장의 크기가 확대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되고 평균비 그럼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걸 찾으라는 거네요.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까 그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생산량 분의 비용, 가격,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최대 비용. 무슨 최대 비용? 평균 생산 비용 곡선. 이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격이 상승하면 얘도 상승하게 되죠. 그럼 생산량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까 위에서 평균 생산 비용은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럼 완전 반대되는 얘기. 국가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하였다. 국가의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하였다? 이건 뭐예요? 자원이 감소하면 생산량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거랑 또 반대되는 얘기.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갑자기 상승하였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승했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평균 생산 비용도 상승한다. 이거랑 반대 얘기. 평균 생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이것도 반대 얘기죠.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되는데 왜 5번이 되냐 이거죠. 지금 단기간에 국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시장의 크기가 커져서 생산량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구가 더 많아져도 빽빽하게 많아져도 우리는 생산량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범위를 크게 해서 인구를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 뭐지 거래하는 인구를. 그러니까 공급하는 인구를 더 늘렸다는 거죠. 그거는 똑같으니까 인구를 급격하게 증가해도 생산량이 늘 거고 그렇다면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은 또 줄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그래프 문제입니다.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그래프가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꾸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군. N1에서 N2로 바뀌었대요. 후생은 언제 증가한다 했어요? 지문에서. 후생에 대한 얘기가 보자. 여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격이 하락했나요? 맞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가격이 하락했죠. Y축에 있는 값이 하락했잖아요. 다음 C1, CC1과 CC2가 AC0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 맞죠?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했겠죠.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E1이 어디 있지? E1. 그러니까 E1 여기서 E2로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에서 시장에 진입할 거다. 맞죠? 기업이 더 증가했죠. 이렇게 가면서. 오.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 P2로 바뀌었다면 자, P1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무역이 P2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겠군. P1에 그러면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 다양성이 낮아지는 건 뭐예요? 어디 있었지? 이것도 기업 생하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될 때는 언제다? 상품 가격이 하락됐을 때, 후생이 증가할 때. 그러면 지금 상품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양성이 줄어들려면 늘어나야 되겠죠. 상품 가격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양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바꿀 거면 이거 두 개를 바꿔야겠죠. P2에서 P1으로 바뀌어야겠죠. 무역 후 균형점이 E2인 상태에서 시장 크기의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늘었다면, 그러니까 E2인 상태, 여기 있는 상태에서 N2보다 늘었다면 기업의 수가 N2, 그럼 여기 N3라고 의미의 점을 한번 찍어주고,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높아져 기업 중 일부는 퇴출할 가능성이 많겠군. 일단 AC2 여기 있겠죠. 여기 오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AC2보다 더 높아지죠. AC2는 지금 이 지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 맞죠? 이 그리고 평균 생산 비용을 물으니까 평균 생산 비용 그래프로 이렇게 쭉 뻗으면 요게 이 AC2의 지점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